안녕하세요. 국어강사 김병호입니다. 자, 오늘은 국어에서 고전산문의 함정에서 탈출하기라는 제목 하에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짧게 하겠습니다. 혹시 이제 우리 아이가 또는 이 영상을 좀 보고 있는 우리 학생이 고전산문에서 좀 애를 먹고 있다 라고 한다면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. 자, 우선 첫 번째, 어휘력을 점검해야 됩니다. 자, 가령 이제 올해 그 수능 특강에 게재된 작품인 그 옥단춘전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. 그 작품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.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. 사공들이 어사또의 영을 듣고 김진희를 끌어다 배에 싣고 만경창파 물 위로 떠나기 시작하니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 문장에서 만약에 하나의 단어라도 만약에 아리송하다 라고 한다면 이거 독해력에 문제 있는 겁니다. 이거 지금 고1, 2, 3 다 마찬가지요. 나는 고1이니까 괜찮겠지. 아닙니다. 고1도 문제 있는 겁니다. 네, 지금 방금 읽은 문장에서 그 만경창파라는 단어 정도, 요 정도가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 실은 이 단어 역시도 다른 작품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필수 어휘에 속합니다. 물론 이제 우리가 실전 그 수능에 이제 모의고사를 치르다 보면 이제 그 많은 어휘들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, 특히 고전 소설, 고전 산문 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, 이 모든 어휘에 집착을 해가지고 독해라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.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. 자, 그 이유는 뭐냐? 그 이유는 바로 시간 관리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다른 이유가 없어요. 오직 시간 관리예요. 네. 자, 문제는 이제 학생 스스로 분명히 그 고전산문 지문에 독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고, 자, 그런데 분명히 여기 점검을 해보면 어휘력이 분명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림짐작으로만, 맥락만으로 이렇게 그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한 80% 이상의 학생들이 나타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사후적으로 반드시 이제 어휘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. 그죠?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산문에서 필수어휘에 해당되는 600개의 단어들을 익히게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학습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한 다음에 지문에서 나오는 어휘 중에서 반드시 익혀야 되는 필수어휘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익히게 해줘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, 이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맥락만으로 자꾸 지나가야 될 단어인지, 아니면 이거 반드시 익혀놔야 될, 즉 숙지까지 해야 될 단어인지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선생님이 해줘야 돼요. 그런데 막상 일반적인 뭐 인강이라든가 일반 학원에서 그 문제 풀이까지만 진행을 하지, 실제 이것까지는 숙제를 하고 이거는 그냥 짐작으로 맥락만으로 충분히 잡고 맥락만으로 파가고 지나가도 된다,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다. 저는 고전 산문 할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. 이거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 공부라는 게 그래요. 공부라는 게 내가 장기적 기억으로 끌고 가야 될 지점과 그렇지 않고 그 지문에서 순간적으로 읽고 순간적으로 문제 적용하는 초단기 기억만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그 부분을 명백하게 구분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문제를 풀고 이것이 그냥 반복된다. 이랬을 때 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네, 좋습니다. 그래서 그 어휘 부분을 반드시 잡아내라. 저도 이제 수업 때 어떤 맥락적 독해,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,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사전적 의미 파악이에요. 기본이 부실하면 응용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냥 당연한 겁니다. 네, 요 정도로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, 이제 고전산문에서 조심을 해야 될 지점이 뭐냐? 지문 속에서 인물을 지칭하는 그 어휘가 자꾸 바뀝니다. 그래서 바뀌기 전에 미리 그 지칭하는 인물이, 특히나 중심인물과 그 다음에 반동인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를 해놔야 돼요. 그래서 표현이 바뀌었다, 근데 동일한 인물이다, 그럼 같은 표시로서 체크를 해두고 연결을 시켜두면 헷갈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 부분까지 해결하면 거의 한 90%까지 왔다고 보셔도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냐? 자, 다음에는 인물 간의 관계 파악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
주동인물과 반동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. 그 다음에 주동인물과 주변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기. 자, 그 다음에 반동인물과 주변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기.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도록 내가 고전소설을 볼 때, 지문을 볼 때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할 정도로 훈련을 해 두셔야 돼요. 그럼 시험장에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파악하기가 쉽게 이루어지고 선지에서 오답을 골라내는 것이 쉬워집니다. 네, 연습 꼭 하도록 합시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고난도 문항을 이제 그 발굴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이쪽은 좀 내신하고 좀 관련돼 있거든요. 수능하고도 뭐 연관이 있지만 주로 내신입니다. 주로 내신하고 연관된 측면은 뭐냐? 본문의 그 작품하고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그 비교가 가능한 그 외부 작품을 견주게 하고 접근하는 그런 이제 문항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학교 내신 특성에 맞게끔 좀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. 네. 자, 그다음에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외향적 묘사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주로 이제 묻게 되는 선지의 특성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주로 그 인물의 심리, 내면, 그리고 태도, 그리고 어떤 성격의 변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잘 포착을 한다라면 또 선제 대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바로 고전산문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어 고전산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점들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